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안에 세포가 들어있고 그 바깥에 어떤 나쁜 외부 충격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힌다면 그것이 아이언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려면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깨려면은 더 강한 화학 반응을 해야겠죠. 껍질이 벗겨지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아이언맨 사람은 다 죽게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라운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슈퍼히어로 좋아하시죠? 그죠? 굉장히 많은 슈퍼히어로가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슈퍼맨처럼 난다거나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뽑는 일은 좀 어렵지만 왠지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나도 아이언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그 미국 육군에서는요, 아이언맨 수트처럼 아주 총알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보호 철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이언맨 수트처럼 세포를 보호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강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보호막을 씌우는 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은 이제 뭐 철갑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철갑으로 보호를 하는 건데, 이 세포는 과연 뭐로 보호막을 입히실까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아니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실리카 그런 걸로 보호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리하면 굉장히 깨지기 쉬운 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네. 깨지기 쉽다 유리는 네, 아이언맨의 그 철강보다 네. 약하다고 하지만 세포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그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우리 최 교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화학이라고 하면은 뭘 하는 학문인지 아시죠?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물질을 연구한다. 이제 물질이라고 했을 때 물질의 기본 단위는 뭐냐고 물어보면은 분자 맞습니다. 분자. 원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고, 분자. 왜냐하면 분자, 화학자들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 분자를 연구합니다. 분자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분자의 성질을 연구하고 구조를 연구하고 또 화학자는 거기서 그렇게 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자를 만듭니다. 기능이 있는 그런 분자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죽어있는, 보통 물질이라고 하면 죽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죽어있는 거를 화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도 화학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생명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것은 주로 이제 생물학이나 다른 이제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화학자들도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포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일반적으로 화학자들이 분자를 연구해서 새로운 구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자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를 가지고 보통 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세포를 우리 인류의 발전에 어떤 뭐 의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명 현상을 이해한다든지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세포를 연구를 합니다. 생명체를 연구를 합니다. 이제 화학하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가진 것을 만든다든지 물론 생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로 이루어진 세계와 세포로 이루어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좀 더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좀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나노 기술을 알고 계시죠. 나노 기술이라고 하면 나노미터 하면은 10억 분의 1미터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근데 세포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입니다. 그거는 100만 분의 1의 크기.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나노 기술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기술을 조합을 해서 나노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분야가 무엇냐 하면은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자체라고 하는 거는 진화를 해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 가장 기능적으로 완벽한 형태입니다. 그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도 가장 완벽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세포를 이용해서 병을 빨리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어떤 병원군이 있는데 그 병원군을 빨리빨리 알아내고 하나 있는데 그걸 빨리 알아내면 우리가 저기 나쁜 놈이 있다. 그랬을 때 빨리 도망가면 되죠. 아니면 걔를 죽이면 되겠죠. 그런 병의 진단, 병원군의 뭐 검출 아니면 세포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자. 이제 그것이 나노바이오 쪽에서, 나노바이오 기술 쪽에서 많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하면은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간세포가 있고, 여기 뇌세포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근데 나노 기술과 나노바이오 기술에서의 세포는 우리 몸에서 빼낸 세포. 실험실 안에 이런 기기 안에 들어있는 세포, 그 하나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는 원래 행복한 곳에 있었다가 실험실 안으로 오게 되면은 불행하죠. 왜냐하면은 실험실은 공기도 나쁘고 거기에 산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죽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세포는 약하다는 겁니다. 안에 있을 때는 강하지만 밖에 있을 때는 약하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것이 가장 이제 세포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무섭지 않은 그림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칼로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만 거스린다든지 유리로 찔러도 피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세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온몸이 아이언맨으로 쌓여있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세포는 무언가의 진화론적 이유 때문에 물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바이오에서 바깥쪽으로 빼놓으면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비근한 예로 한 20년 전쯤에 MIT의 그 연구실에서 세포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나쁜 병원군 하나가 딱 붙었을 때 이 안에서 빛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문제가 된 에볼라 바이러스. 그때 당시에는 탄저균이 문제가 됐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와서 세포에 붙었을 때 세포 자체에 어떤 작용 기작으로 의해서 빛이 나오면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떠들썩하게 떠들었었는데 그것이 논문으로도 안 나오고 제품으로 안 나왔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그때 이제 MIT에 있을 당시 물어보니까 너무 잘 죽는다. 이 친구들이. 내가 이거를 약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헐크가 있겠죠. 헐크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생물학자들이 많은 돌연변이를 만들죠.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강한 돌연변이. 어디에 무슨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돌연변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생물학적인 아니면은 자기 그 우리의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많이 만듭니다. 물론 거기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헐크, 또 엑스맨 다 돌연변입니다.
이제 생물 하시는 분들이 세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화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화학 물질, 물질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과 세포로 이루어진 물질을 잘 연결하면은 이제 강한 세포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화학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언맨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고 세포가 들어있고 그 바깥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떤 나쁜 외부 충격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힌다면, 강한 옷을 입힌다면 그것이 아이언맨이 되는 것이죠. 자연계에도 아이언맨의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노란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박테리아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이 노란 박테리아가 와서 여기 사람들이 있으면 죽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박테리아가. 굶어 죽겠죠. 근데 박테리아 중에 어떤 박테리아 중에 특정 박테리아는 먹을 게 없다. 죽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초록색 괴물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괴물이 되는데 이제 괴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초록색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형태로 죽지 않고 계속 있다가 수천 수억 년을 삽니다. 그러다 갑자기 죽일 사람이 있다. 먹을 게 있다 그러면 다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예.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 변화가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잘 보면은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그 딱딱한 껍질에서 외부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뭐 자외선, 열을 가한다든지 얘네를 죽일 수 있는 화합물을 처리를 해도 얘네는 삽니다. 계속 살아있다가 먹을 게 있으면 다시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란. 계란의 저 계란 껍데기, 계란 껍데기가 안에 있는 그 세포를 보호를 해서 유지를 시켜줍니다. 안에 필요한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은 빠지고 하면서 껍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영양분을 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껍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계란, 잘못하면 우리가 깨지잖아요, 계란이. 그럼 계란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세포가 다 죽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다시 껍질을 입히는 거죠. 껍질을 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음용 분야에 그걸 써먹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아니면 우리의 그 적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자에서 빼내서 병원에 보관을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근데 보관하는데 엄청나게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또 환자의 집에서 만약에 병원까지 가는 그 1시간 아니면 2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잘 만들어주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껍질을 입히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런 껍질을 가지고 아이언맨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을 해서 물질을 거기에 입히면 그 반응 자체가 나쁘죠. 그게 세포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포는 약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철과 껍질을 벗기면 약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에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단세포인데 세포벽이 유리로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유리 해면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격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자연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리 껍질을 입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보다는 훨씬 강한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보면 왼쪽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든 겁니다. 구조를 보시면 바깥쪽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아까 나노라고 한 게 10억 분의 1인데 50 나노미터의 두께로 유리 벽을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자연계에서 또 발견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바깥쪽에 보이는 까만 것이 유리입니다. 왜 오른쪽에 자연계에 발견된 거는 왜 이게 유리를 만드냐? 보통 때는 유리가 없습니다.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게 없으면 유리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유리를 둘러쌌기 때문에 바깥 외부 환경에서 조금 견딜 수 있는 세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리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세포가 있습니다. 저 계란 노른자가 세포라고 했어요. 바깥쪽에 화학적으로 다양한 물질을 거기에 붙일 수가 있고 두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면 원하는 것에 원하는 외부 환경에 잘 그 조절되는 그런 세포,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미터의 아이언맨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언맨이라고 제가 한 거는 철로 붙은 게 아니고 좀 더 강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세포라는 뜻입니다. 하나 예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효모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바깥 물이 쫙 빠지면서 쪼그라듭니다. 근데 오른쪽은 저희가 껍질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UV 자외선을 쬐입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세포를 잘 죽이는 우리가 자외선 A, B는 알고 있는데 C는 우리 없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 일부러 자외선 C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세포 저거 둘러싸여 캡슐이 쌓여 있는 세포인데 안 죽습니다. 잘. 이렇게 외부에 저항력을 가진 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쌓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언맨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이언맨 껍데기 옷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포가 중요해서 세포를 써먹기 위해서 세포를 우리가 응용 분야에 써먹기 위해서 어떤 기간 동안 잘 보호를 하는 건데 이제 껍질을 벗겨야겠죠. 이제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또 어렵습니다. 거기서도. 왜? 단단한 껍질, 외부 환경에 때려도 괜찮고 빗을 쏴도 괜찮고 이렇게 만들려면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깨려면은 더 강한 화학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껍질이 벗겨지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아이언맨 사람은 다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떤 작은 어떤 세포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잘 쌓여 있다가 그것을 다시 원할 때 껍질을 벗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예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최근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저 빨간색으로 가운데 되어 있는 것이 껍질입니다. 그런 껍질을 입히고 필요할 때 껍질이 벗겨지고요. 다시 원상태의 세포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껍질을 입히고 싶으면 입히고 이제 외부에서 나쁜 막 자극을 줘도 살아남다가 다시 껍질이 벗겨지고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거를 외부에 빼내서 어떤 자기가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세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를 이용한 센서,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세포를 이용한 진단제.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얘네들이 바깥에서 살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살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아니면은 세포가 살아있는 그 환경에와 비슷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작은 마이크론 크기의 아이언맨 같은 형태를 튼튼한 옷을 입힘으로써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옷을 벗어서 우리가 그 원하는 세포를 다시 쓸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개발되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껍질 속의 세포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보호막에 대한 강의를 네,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포도 세포마다 뭐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뭐 유리로 보호막을 만들 수 있지만 유리가 아닌 또 다른 걸로가 더 만들면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능한가요? 보여드린 네. 거는 네. 주로 유리, 실리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네. 어떤 특정 경우에는 그런 실리카와 아니면 다른 무기물을 섞어서 하면은 좀 더 보호를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유기물이나 네. 다양한 거를 저희가 개발을 많이 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저항력을 가지는 그런 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란 껍질로는 안 만들어 보셨어요? 계란 껍질로도 만들어 봤는데 네. 조금 잘 안 되고요. 네. 아, 그럼 또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또 성공을 네, 하실 맞습니다.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보호막이라는 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오히려 유연하게 해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외부 침입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걸 감싸서 작동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꼭 전공을 하신 분이 네. 질문하신 것처럼 오. 아주 핵심을 찔러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좋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쁜 세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둘러싸서 그 액션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두 질문을 정리해서 하면 네. 첫 번째 질문, 딱딱한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연성에 흐물흐물한 이런 껍질을 쌓을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재료를 쓰면 이 껍질이 딱딱한 유리가 아니고 좀 변화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안에 침입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껍질의 구멍이 조절이 돼야지 안에 있는 세포가 삽니다. 숨 쉬는 것처럼. 그렇죠. 계란이 숨을 쉬는 것처럼 안에 필요한 영양분은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바깥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세포들은 막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딱딱한 것도 필요하고 얇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흐물흐물한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마다 저희가 이제 쌀 수 있는 재료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세포는 어떤 환경을 싫어하고 어떤 세포는 어떤 화합물을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르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세포라는 것에 어떤 껍데기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사고의 전환. 네. 말씀하신 게 사고의 전환인데요. 그럼 예를 들면 암세포.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특정 암세포에만 껍질을 만든다면 네.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아, 액션을 못하는 것에서 그렇죠.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아가서 반대의 생각을 해서 아니, 보호가 그걸 아니고 죽이는. 죽이는 어머. 일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미 그거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발표를 해서 어머, 친구군요. 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었죠. 네. 저는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하고 그 친구는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네. 친구분 성공하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 아직. 기분이 나빠서. 아직. 네. 그렇군요. 아니에요. 성공하신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주세요, 교수님. 네, 그게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네. 나중에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실 수 있게 연락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아, 세포라는 것이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세포라는 것이 신비하고 세포와 화학의 물질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형태 아니면 그 서로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화학도 아주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기술, 의료계에서 뭐 병을 치료한다거나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당뇨병 환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 한 50년 전부터 이 췌장 세포를 몸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료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잘 보호가 안 돼서 문제였는데요. 저희 방법을 좀 더 개발해서 바로 직접적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개발해서 그쪽에 적용을 하면은 췌장 세포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줄기세포나 아니면 그런 세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몸에 넣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 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연구를 발표했을 때 미국에 있는 다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네. 군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 상처가 있는데 네. 면역 반응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래서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가 면역 세포를 잘 보호하고 있다가 그것을 여기다 바로 바른다든지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치료가 됩니다. 재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여기 투여를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잘 보호를 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이언맨의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껍질을 또 이제 분해를 해야 되죠. 바로 분해를 하면서 여기 바른다면은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요. 그 친구분도 성공하셨나요? 그 친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 물어만 봤지. 물어만 저한테 이제 보셨군요.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그때 네. 당시는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네. 그 친구분도 꼭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성공 후에 저희가 사과나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세포 보호막과 함께 능력 있는 친구 얘기도 많이 해주신 우리 능력 있는 최인성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최인성 교수님과 함께 세포 코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포에 그렇게 보호막을 입힌다는 기술이 놀랍기만 한데요.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꼭 우리 인류의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 사과나무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